이제 여러분들 고체 고동에 대해서 다루는 재료역학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요. 여러분들 재료역학 부재들은 주변에 많이 널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째요?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거를 활용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가장 눈으로 쉽게 느끼고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과목이 재료역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료역학 정의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재료역학의 정의는 여러 가지 하중을 받는 부재의 강도, 강성이라고도 하고 강성도라고도 합니다. 안전성을 해석학적인 수법으로 구하는 학문이다. 여러 가지 하중은요, 하중은 부하가 걸리는 원인이 되는 힘을 하중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림에서 이제 하나하나 하겠지만 요거를 잡아다니면 뭐가 작용하겠어요? 인장. 양쪽에서 누르면요. 압축이 되겠죠. 요렇게 가위처럼 하면 실질적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겠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손이 이게 미끌미끌하네요. 자,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단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전단 하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틀림을 배우겠죠. 이렇게 비틀림. 비틀림 아시겠죠? 가해가 제일 많이 비끌린다고 정력학 시간에 이런 내용을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굽힘. 가운데다가 요런 보가 있는데 가운데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면 요렇게 굽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바깥에는 인장이 되겠죠. 여기는 뭐예요? 지금 화면에서도 보일 거예요. 쭈글쭈글해지면서 압축이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좌굴은 요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하중을 여기다 주면 기둥이 기니까 어째요, 여러분들? 기둥이 요렇게 구부러질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이 바로 뭐냐면 좌굴 하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하가 걸리는 원인이 되는 이런 힘들을 전부 외력을 하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인장 하중이 걸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인장 응력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견디는 힘이. 그죠? 이 부하가 걸리는 원인이 되는 힘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이 인장 하중이 되겠죠. 그렇고 파괴 면적과 힘이 뭘로 만나요? 수직으로 만날 때를 인장과 뭐라고 합니까? 압축이라고 합니다. 전단은요, 파괴 면적과 어째요? 힘이 평행하죠? 요 면적과 힘이 어때요? 평행한 상태로 작용하는 걸 전단이라고 해요. 요거는 비틀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굽힘이 되겠죠. 굽혀지면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여기는 늘어나고요. 여기는 뭐예요? 압축이 되겠죠. 한쪽으로만 그려드릴게요. 여기는 인장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압축이 될 거. 기둥이다 그러면 어째 여러분들? 좌굴 하중은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재가 실제 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중이 되면 이렇게 굽혀질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하중을 받는 부재. 그러니까 다 전부 뭐예요, 여러분들? 고체 고동을 다루는 거예요. 재료역학은. 그거의 강도가 뭡니까? 설계 개념이 여러분들 나중에 강도 설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강도 설계의 개념은 뭐냐면 허용 응력에 기초를 둔 설계를 의미해요. 설계. 자, 요거를 제가 강도 설계 개념을 설명을 해볼게요.
인장, 압축, 전단, 굽힘, 비틀림, 좌굴, 하중을 받는 부재가 있어요. 그 부재에 첫 번째 여기에는 뭐가 발생하겠어요? 이렇게 인장 응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시그마 값이. 그죠? 네. 이 시그마 값이 재료의 허용 응력을 넘지 않게끔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야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성, 세이프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분필을 갖다가 가만히 잡아다니면 이게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지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제가 요거를 갖다가 엄청난 힘으로 잡아다니면 어째? 이 재료의 허용치를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파괴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파괴에 도달한 재료를 해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파괴 안 되게끔 하려고 배우는 거니까. 설계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중에 허용치 이내에 들어오게끔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장 응력은 재료의 뭐예요? 허용 응력, 허용 인장 응력 이내에 있게끔 설계가 될 거고요. 시그마 값은 어제요? 압축 응력은 재료의 압축 허용 응력, 허용 압축 응력 이내에 있게끔 설계가 되겠죠? 얘는 뭐겠어요? 전단 응력이 재료의 허용 전단 응력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비틀림도 마찬가지겠죠. 비틀림 전단 응력도 여러분들 비틀면 어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요게 파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단면을 갖다 요렇게 비틀고 요렇게 비트는 반대 상황이 발생하니까 전단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전단도 축의 허용 전단 응력을 넘어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굽힘 같은 경우에는 굽힘 응력을 밴딩 스트레스 해가지고 시그마 B인데 얘도 재료의 허용 굽힘 응력을 넘어서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안전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허용 좌우로 응력 허용치를 어째요? 넘어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설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재료역학의 모든 배우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 재료의 정의 안에. 그래서 이런 하중을 받는 부재의 강도 개념을 설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 재료의 실제적 허용 응력은 뭐겠어요? 그 재료죠. 알루미늄이냐 경강이냐 뭐 플라스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재료의 허용 응력치를 넘어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것이 강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명쾌해지죠. 강성은요. 강성은 허용 변형의 기초를 둔 설계예요. 하중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걸 인장을 시키면 늘어나겠죠. 고무줄로 생각해 보면 어쩌겠어요? 쭉 늘어나잖아요. 근데 고무줄이 한정없이 늘어나나요? 아니죠. 어느 순간 되면 어째요?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요거는 허용치예요. 세타라든가 델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 변형값이 재료의 허용치 allowable 이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델타 A 이내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다니면 인장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늘어나겠죠? 이 늘어나는 양이 뭐 남다다 그러면 재료의 허용치 여기까지는 늘어나도 돼. 요거를 넘어서면 어째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분필을 보여줬잖아요. 분필도 이렇게 가만히 잡아다니면 어째요? 파괴가 안 되죠. 근데 허용치를 넘어서 버리면 이게 늘어나는 양이 어째? 실질적으로 고속 카메라로 촬영하면 약간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마이크로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머리카락 한 올에 뭐 10억분의 1 나노 10의 9승분의 1 정도는 늘어나는 걸 실제 볼 수는 있는데 쇠도 실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늘어나는 것을 갖다가 그 허용치 이내에 있어야만이 어째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중을 전부
여러분들이 강도의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강성은 인장하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늘어나는 양이 허용치 이내에 있어야 되고 압축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실은 인장 강도보다는 압축 강도에 견디는 게 훨씬 강하겠죠. 여러분들 이 분필을요 압축해 가지고 파괴시켜 보라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예. 가망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축 그 변화량도 허용치 이내를 갖다가 변형되더라도 허용치 이내에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전단도 마찬가지고 어째요? 굽힘도 마찬가지고 비틀림도 마찬가지고 자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역학에서 응력 해석을 주로 이쪽에서는 뭐예요? 응력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쪽은 뭐예요? 변형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해석을 통해서 뭐를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성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하중을 받는 부재의 강도, 강성, 안전성을 해석학적인 수법으로 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한다고요? 재료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쭉 앞에가 인장 압축 전단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비틀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보가 주로 굽힘을 받는 부재잖아요. 그래서 보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고 마지막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전체 챕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출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료역학에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기본 가정. 첫 번째가 뭐죠? 거기에? 완전 탄성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거를 갖다가 잡아 다녔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는 균질성이다. 뭐 이거는 밀도가 일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력학 시간에 제가 도심을 찍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구마인데 어느 부분은 말랑말랑하고 어느 부분은 단단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상한 재료인 거예요. 쇠를 갖다가 이 부재도 마찬가지. 이 부재가 전체적으로 균일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이 밀도가 틀려가지고 달라져 있다라면 제가 이렇게 잡아다녔는데 어째 밀도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약하겠죠. 밀도가 낮이다라면은 이해되셨죠? 거기가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설계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 물체가 전체적으로 일정해야만이 제가 잡아다녔을 때 어째요? 어떤 단면을 잘라도 어째요? 똑같은 응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균질성이고 또 등방성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부재를 요렇게 잡아다니나 요렇게 잡아다니나 어쩐다라는 거예요. 걸리는 응력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도 이쪽 부분하고 세로 방향하고 어째요, 여러분들? 강도가 실은 다르죠. 그런 재료를 재료역학에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쪽 방향으로 잡아다니나 이쪽 방향으로 잡아다니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설계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렇죠. 재료역학은 탄성한도 영역 이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계하는 겁니다. 이 탄성한도를 벗어나서 변형이 이미 돼 있다든가 파괴돼 있다든가 이런 거를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뭐 건물이 무너졌다라든가 이제 이러면 원인을 갖다가 파악은 하지만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요놈을 해석하고 이렇지는 않죠. 이해되셨어요? 애초에 설계가 잘못돼 있었다라는 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걔를 가져다가 강도 테스트를 하고 그러겠지만 파괴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째요? 설계하는 개념이 아니고 안전성을 뭐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확보하고 싶은 거야. 이 재료는 내가 설계했는데 왜 안전하다? 요거를 갖다가 어째요?
모든 설계 부품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어째요? 내가 설계한 거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재료역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재료역학의 목적까지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바로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력학적 평행 상태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정력학적 평형 상태 방정식 뭐였죠, 여러분들? The sum of F는 이퀄 뭐예요? 0이다. 힘의 합이 0인 거예요. 요걸 당연히 만족하도록 그려지고, 요거는 뭐예요? The sum of M은 0이다. 물체는 움직이거나 돌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가정인 거야. 얘를 가지고 재료 내부로 이렇게 해석하는 개념이 여러분들 유체역학에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응력장이다. 스트레스 필드는 재료에 외력이 가해졌을 때 재료 내부로 힘이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응력장이었잖아요. 요 전체에 대한 해석을 하는 학문이 바로 뭐냐면 재료역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료역학 정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배울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재료역학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